세계의 시장, 우리 시을이 어떤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까? 당신한테 시장은 어떤 공간인지. 음, 저한테 시장은, 음, 이제 음식을 살 수 있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여러 가지를 구경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약간 대형 마트 같은? 다인 씨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시장이, 뭐, 다른 게 많이 있고, 거기서 사서 살 것도 엄청 많은 걸로 생각해. 음, 시을이 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됐어.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떤 의미인 건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먼저, 어, 다현이가 생각하기에 그럼 시장이란 무엇이야? 시장의 정의, 시장의 뜻. 시장은 뭐야? 어떤 곳이야? 뭘로 시장이라고 봐? 시장은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여기는 시장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그래? 여기서 시장을 본 적이 없어요. 어, 저는. 너가 사는 곳에는 시장이 없다? 그럼 너가, 그러니까 너, 제가 옛날에 있었던 곳이 있고 여기 지금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한 번도 시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시장이 뭔데, 지우라? 그러니까 선생님, 시장이 뭔가를 모르. 네가 생각하는 시장이 뭐냐고. 저요? 음, 저는 이제 그 시장에 가면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음. 뭐 음식점도 다양하게 있고 뭐 물건들도 굉장히 많고 약간 뚫려 있는 여러 가지를 살 수 있는 약간 마트? 어. 근데 뚫려 있어야 된다. 너희들도 그 마트는 있을 거 아니야. 네, 마트가 있죠. 마트 그 사람도 많고 막 그럴 거 아니야. 물건도 많고. 근데 그건 왜 시장이 아니야? 그냥 거기는 이제 약간 집처럼 어. 집은 닫혀 있잖아요. 어. 이제 비가 와도 이제 안 들리고 뭐 음. 한데 음. 근데 시장은 달리기 이제 위에도 다 뻥 뚫려 있고 이러는 거? 그 어려운 말 노천 시장이라고 해, 노천? 길거리에 이렇게 네? 있는 노천 시장이야, 노천. 그런 걸 노천 시장이라고 하다. 노천 시장. 길거리에 이렇게 있는 거. 어. 그래, 그래. 다현이가 생각하는 시장은 뭐야? 어, 어디 시장 가서 뭐가 엄청 많고 살 것도 많은 거.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사실 있어. 시장하면 한자가 다른 건데 근데 여러분이 보통 시장하면 뭐가 생각나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장 말고 또 다른 시장이 있는데 뭘 보고 또 시장이라고 그러지? 시장. 시장이요? 가까이 시장, 시율 시장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제일 큰 도시가 어디야? 주변에. 제일 큰 도시요, 저희? 주변에 제일 큰 도시 시리아 토론토? 토론토 시장이라고 했을 때 토론토 시장. 아니면 스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세종이거든? 세종시거든? 그 세종시의 세종시장. 이 토론토 시장, 세종시장은 뭘 말해? 이때 말한 제일 큰 도시. 어? 제일 큰 도시요? 도시하면 세종시, 토론토 시잖아, 시. 근데 거기에 이제 장이 붙었어, 장. 세종시 장이 붙었어. 그래서 시장은 시의 살림을 책임지는 우두머리. 이걸 보고 뭐라 불러? 시장이라고. 시장? 그래서 시장님, 그래서 뭐 세종특별시장님, 토론토 시장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선거를 통해서 그 시장을 뽑지. 그래서 그 도시의 우두머리를 보고 뭐라 부른다?
도시 뭐 시장? 시장이요, 시장.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렇게 시의 살림을 책임지는 우두머리로서의 그 시장,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시장은 상품이 뭐 하는 곳? 사고 팔 상품 팔리. 팔리는 곳. 이것을 보고 시장이라고 했어요. 상품이 사고 팔리는 곳을 보고 시장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넓은 의미의 시장으로 말하면 아까 시유리가 말한 여긴 시장이 아니에요라고 말한 마트도 시장이다 아니다? 마트 시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마트 시장이다. 왜? 마트 아, 계속 팔리잖아. 맞아? 네, 거기도 편의점 있어, 편의점? 네. 형태도 편의점 있어. 가 여러분 있긴 있죠. 24시간 편의점 있어? 약간 편의점 비슷한 데가 있어요. 비슷한데. 비슷한데 편의점은 시장이다 아니다? 네? 편의점은 시장일까 아닐까? 막 시장이. 상품이 사고 팔리잖아. 편의점 시장. 네, 네. 자, 여러분 음식점 아까 우리 다현이 음식점 다녀왔다 그랬지? 외식하고 왔다 그랬지? 음식점은 시장일까 아닐까? 넓은 의미로 말하면 음식점이 시장일까 아닐까? 자, 시장에서 뭐라고 그랬어? 상품이 팔리는 곳. 상품이 사고 팔리고 그럼 음식점은 시장일까 아닐까? 상품. 음식점도, 상품은 아니지만 음식은 팔리니까, 음식점도 시장이지. 무슨 상품이 팔리는 음, 거야? 상품? 음식이라는 상품이 사고 팔리는 거야. 음식이라는 상품이 사고 팔리는 거야. 네. 다현이가 외식 뭐 했어? 네? 외식으로 뭐 먹었어? 스시. 응? 스시? 스시. 그럼 스시라는 상품이 사고 팔리는 거야. 스시라는 상품을 돈 주고 그 음식점에 산 거잖아. 그럼 그것도 뭐야? 시장이야, 시장. 자, 그래서 넓은 의미의 시장을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럼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수업하고 있지, 지금. 응? 네. 하고 있는 거. 학원. 이런 거 시장일까, 아닐까? 음, 학원이 그 시장이냐고요? 음. 음, 학원은 시장이 아니야? 맞다? 아니, 학원도 시장이야. 음, 왜 학원이 시장일까? 지금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지금 시장에 와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뭘 팔아서? 교육시장. 교육.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사실 팔고 있는 거 알아? 여러분 지금 쌤한테 뭘 사고 있다는 거 알아 몰라? 네, 알아요. 네. 여러분님이 선생님한테 교육비를 내고 돈을 내고 선생님의 시간과 선생님의 뭐 지혜와 지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뭐라고? 학원도 시장이에요. 자, 희율이가 엄마한테 머리를 깎았어. 응? 네. 그건 시장일까 아닐까? 돈을 안 내니까 시장이 그치, 그건 시장이 아니고. 아니야. 엄마한테 머리 깎으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잖아. 근데 만약 시율이가 어디에 갔어? 미용실에 갔어. 네? 미용실에 가서 뭐 파마를 했어. 그러면 그건 시장이다 아니다? 맞다? 그건 시장이다. 자, 그래서 넓은 의미의 시장은 어쨌든 뭔가가 돈 주고 사고 팔리면 다 뭐야? 다 뭐다? 시장이다. 시장. 근데 네. 이 책에서 말하는 좁은 의미의 시장이야. 지금 이 책은 넓은 의미의 시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좁은 의미의 시장. 우리가 그 시장 중에 이런 시장을 이렇게 불러. 뭐? 전통시장?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뭘 말해? 옛날부터 있었던 시장. 또는 옛날 방식이 계속되는 시장. 이걸 보고 전통시장이라고 해요. 전통시장. 다른 음, 말로는 재래시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재래시장?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은 아까 그 누구야? 시우리가 말했던 이런 이미지의 시장을 말해. 요런 이미지의 시장. 이렇게 길거리 같은 데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이렇게 쭉 그 뭐 사람들이 오가면서 파는 거. 요런 거, 요렇게. 건물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렇게 요런 시장을 보고 이제 재래시장 또는 전통시장 요런 게 이제 그 시장의 모습이지. 근데 시우리 다현이 시장 다녀봤어? 이런 시, 시장이요? 이런 시장 다녀봤어? 가봤냐고요? 어. 네. 그래서 전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봤을걸요? 아, 가봤을 수도 있어요. 이러고 재래시장 또는 전통시장 이런 게 다 전통시장이에요. 이런 게 이제 재래시장, 전통시장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러한 시장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요즘 시장, 요즘은 사람들이 어디 백화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까 시리가 말했듯이 한 공간 안에 가게들이 이렇게 입점해져 있는 현대식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백화점 또는 대형 마트, 대형 마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이 진열돼 있지. 그래서 아까 봤던 시장하고는 모습이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지. 대형마트나 이러한 백화점 이런 것이 생겨나면서 기존에 있던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점점 쇠락해 가고 있어. 점점 약해지고 있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책은 시장 중에서 사실은 이러한 전통시장, 재래시장, 세계 곳곳에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역사적인 시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고 팔았어. 시장은 사고 파는 곳. 그래서 시장의 역할.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장소이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어, 시장하면 물건들을 사고 파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물건들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시장 조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시우리가 그 새로 무슨 운동화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팔고 싶어요. 그런데 시우리가 그럼 운동화를 만들어서 팔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시우리는 먼저 시장 조사라는 걸 해야 돼. 그럼 시장 조사하면 뭘 하느냐? 요즘 사람들은 어떤 운동화를 좋아하는지를 먼저 뭐 해야 돼? 살펴봐야 돼. 또 그 운동화를 만들었을 때 가격을 얼마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한지를 알아야 돼. 그러려면 시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무슨 운동화를 많이 사는지를 조사해야 돼. 또 그 운동화는 가격대가 얼마나 하는지를 조사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 한다 그런다? 시장 조사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시장 안에서는 그러한 정보, 가격에 대한 정보, 품질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다행히. 인류 최초의 상인은 행상이에요. 그들은 물건을 가지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다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한날 한시에 모여 물건을 팔기 시작해요. 비로소 시장이 생겨나고
음, 생겨난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시장이 없었어. 시장이 필요도 없어.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어. 뭐 했다고? 자급자. 자급자족이 뭔지 혹시 알아? 아니요. 자급자족은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 이게 스스로 잤던데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필요한 것들. 만들어 사용한다. 요걸 보고 뭐라고 한다? 자급자족.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옷 있지, 옷. 근데 이 옷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 자기가 직접 만들어 입었다고. 또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먹을 거 있지. 이 먹을 걸 옛날에 어떻게 했다고? 만들었어요? 스스로 키워서, 스스로 농사 지어서 먹었다는 거야.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집 있지. 그 집을 어떻게 네. 했다고? 만들었어요. 아? 만들었어요? 스스로 만들었다고. 이런 걸 보고 뭐라 우리? 이런 걸 보고 자급자. 자급자족한다고. 자, 혹시 시율이나 다현이는 자급자족하는 게 있어? 시율이나 다현이가 자급자족하는 게 있어? 음, 저요? 시율이나 다현이가 어, 시율이나 다현이에게 필요한 거를 시율이 다현이가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있어? 혹시 자급자족하는 거? 네. 뭐? 그 종이로 노트북 만들어가지고 썼어요. 노트북이 필요할 때 갖고 있는 종이를 위해 노트북을 만들어서 써. 그래, 그래. 또 다현이는 자급자족하는 거 있어, 혹시? 어, 지금은 아닌데 팔찌 만들기로 했어요. 팔찌 만들기를 했어. 내가 팔찌를 있는데 팔찌가 필요한데 가서 팔찌를 사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서 팔찌를 했다. 그렇지. 근데 그게 자급자족이긴 한데 사실은 불완전한 자급자족이었어. 왜냐면 시우리가 꼭 노트북을 만들었다는데 그 종이도 시우리가 만든 거야? 아니요? 종이를 시우리가 만든 건 아니잖아. 근데 옛날 사람들은 종이도 직접 만들었다는 거 쉽게 말하면. 다행히가 아까 팔찌를 만들었다는데 그 팔찌에 실이라던가 구슬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행히가 직접 만들었어? 아니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그거는 불완전한 자급자족.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자급자족을 했어. 그러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걸 하게 됐어. 뭐라고 했다고? 뭐야? 물물 교환이라는 걸 하게 됐어. 물물 교환이 뭐야? 서로 물건을 이렇게 거래하는 거? 원하는 물건을 구하는 일? 거래하는, 이걸 보고 물물 교환이라고 그래. 자, 시우리는 노트북이 있어. 다현이는 팔찌가 있어. 근데 다현이가 팔찌가 5개가 있는 거야. 시우리는 공책이 5권이 있는 거야. 근데 다현이나 시우리에게는 팔찌가 2개만 필요해. 시우리도 공책은 1권만 필요해. 그럼 자기에게 남는 게 있지. 그럼 그 네. 남는 거를 시우리가 나 팔찌 갖고 싶은데 혹시 너 공책 필요하니? 다현이는 나 공책 갖고 싶은데 그럼 내 팔찌랑 바꿀까? 해가지고 다현이하고 시우리가 공책과 팔찌를 뭐 하는 거야? 바꾸는 거야. 바꿔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물물교환? 물물 교환이라고. 자, 그런데 이 물물 교환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어려운 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까? 물물 교환하는데 어려운 점. 자, 어려운 점이요? 어려운 점. 시우리와 다현이, 어, 다현이. 아, 시우리. 하나 있어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 그, 이, 그거 있잖아요. 그, 노트북이랑 그 팔찌를 거랬는데, 저는 그 팔찌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조금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랑 다른 거고, 이제, 다행히도 그 노트북이
자기가 원하던 게 아니죠? 그렇지. 서로 원하지 않으면, 맞지 않으면 교환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다행히 시우리와 다행이는 팔찌와 공책이 원한다는 걸 알아. 그러면 교환할 수 있어. 근데 시우리가 팔찌를 원하는지 공책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럼 시우리는 공책을 들고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돼. 너 공책 필요하니? 너 팔찌 있니? 하고 다 찾아다녀야 돼. 그렇게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어려워. 일일이 찾아다니까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 어떻게 약속을 했냐? 한 날, 한 시에, 한 장소에 모여서 그, 물물 모여서 자기가 원하는 물물 교환을 이제, 그, 사람들이 넓은 곳에 다 모이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할 만한 걸 다 갖고 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야, 나 이거 있는데 이거 살 사람 하고 서로 만나는 그런 장소를 만들게 돼. 이게 바로 뭐다? 어, 시장? 그 시장이 생겨난 이유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 한 장소에 같은 시간에 모이면 물물 교환하기가 더 뭐해서 쉬워서 만들어진 거. 이게 바로 시장.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주로 5일장이 많았어. 뭐? 오일장? 5일장. 왜 오일장? 5일장일까? 왜 5일장일까? 음, 어, 요일마다 열려서 마다 열려. 5일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일에 장이 열려. 그럼 그 다음에 며칠? 5일 후에 10일에 열려. 그 다음에 며칠? 또 15일? 10일. 그래서 이 장소에서는 5일 날, 10일 날, 15일 날, 20일 날, 25일 날 장이 열린다는 약속이 돼 있어. 그럼 그날 뭐예요? 장날 뭐예요? 어떤 동네는 1일장이야. 1일에 열려. 1일, 그럼 며칠 그 다음에는 2일? 2일? 6일. 5일장이니까 5일마다 열리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며칠? 10일? 그 다음에 11일. 10일? 5일치 더하니까. 그 다음에 며칠? 16일? 16일. 이런 식으로 그 날짜를 기억했다가 이 동네는 일일마다 5일째가 열려. 이 동네는 뭐 5일마다 열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장날 열리는 날 그곳에 가서 물건을 서로 교환하더라라는 얘기. 이게 이제 5월째, 5일장. 근데 이렇게 5일마다 열리면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해서 매일매일 열려있는 장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른다? 한설상? 상설시장이에요. 상설이라는 말은 늘 열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언제나 거기 가면 그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상설시장이 이렇게 열렸어요. 처음에는 이런 상설시장이 아니었고 아까 말했던 오일장 같은 그런 장들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고 팔고 할 게 별로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5일마다 한 번씩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살 거 팔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매일매일 사고 파는 걸로 바뀌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음, 도시의 국가 중심은 아고라였어요. 음. 아고라는 사람들이 거래하고 장치 연설을 듣고 토론하고 물건을 사는 광장이었지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그리스 알아? 네. 아, 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 하나인데 그 나라가 옛날 수천 년 전에 고대 그리스 아주 오래된 그리스 시절에 아고라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아고라는 곳은 사람들이 거래하는 시장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뭐야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그러한 광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고라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돼.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 시장의 역할도 하고 정치하고 토론하고 했던 그런 아고라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스에 아고라가 있다라면 고대 로마에는 뭐가 있었다? 그럼 포럼. 고대 로마에는 포럼이 있어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가인.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관리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식품 거래가 이루어지길 바랬어요. 음. 그들은 마첼룸이라는 건물들을 지었고 그곳에서 세계 각지의 고기와 생선을 비롯한 다양한 식자재를 팔도록 했지요. 그래서 아까 고대 그리스에는 아고라, 광장이 있다면 여기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 이런 광장, 이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라는 어떤 그런 광장이 있다라면 로마에는 포럼이라는 이런 형식, 요런 형식. 그래서 이게 기둥만 이렇게 돼 있고 이런 포럼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물물 교환이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이렇게 기둥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 그 요런 식의 모델들 요런 식의 모델에서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와 로마의 포럼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고 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여기 북아메리카 자 거기 시리아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음, 북아메리카 대륙 토착민들은 카누를 타고 강을 오르며 원료부터 가공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교환했어요. 카누를 타고 카누 알아? 카누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배 같이 그렇지 생긴. 카누 요런 카누 이런 카누를 타고 이 백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건을 서로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 다양한 형태로 옛날부터 이러한 시장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테카 왕국에서는 티안기스라고 불리는 시장이 도시마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아즈텍 쪽 해가지고 그 멕시코,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그러한 과일과 채소를 파는 곳, 이렇게 티안기스라고 불리는 시장이 있었고, 중세에는 무슨 시장? 동탑시장? 탑시장. 동탑시장? 이 있어서 벨기에, 유럽에 있는 벨기에라는 나라 알아? 아니요. 벨기에 몰라? 벨기에는 종탑은 1층에는 정육점과 향신료를 파는 식료품점이 있고 2층에는 리본이나 실 단추점을 추구한 잡화점이 있고 맨 뒤에는 시청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백화점 비슷한 마트 비슷한 것들이 중세의 종탑 시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벨기에 벨기에 여기가 벨기에 보여? 프랑스 바로 옆에 있어. 프랑스 위에. 벨기에 봤어? 화면이 안 보이는데요? 화면이 안 보여? 선생님이 지금 혼자서 열심히 벨기에구만. 여기 벨기에, 네. 네. 프랑스 있고 영국 있고 여기가 벨기에야. 벨기에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 벨기에 뭐 무슨 시장? 종탑 시장? 벨기에 브리에에 이런 종탑 시장 광장 있고 종탑 시장 이렇게 이 건물 안에 아까 말한 대로 1층에는 정육점. 정육점이 뭐 하는 곳이야? 정육점. 정육점. 시율이 다행히 몰라? 정육점, 알아요. 뭐 하는 곳이야? 네. 그, 고기 사는 곳 고기 아니에요? 파는 정육점이야. 향신료는? 향신료는 뭔지 알아? 아니, 향신료요? 후추 같은 거. 그래서 그 고기 같은 거 냄새를 잡아주는 그런 걸 보고 향신료라고 하거든. 겨자, 후추 이런 거. 그런 거를 파는 식료품점. 이런 것들이 요거 벨기에 브리에 종탑 시장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카슈카르 시장으로 가는 뭐 카라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행이니까. 카라반은 사막이나 초원과 같이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방에서 낙타나 말에 짐을 싣고 떼를 지어 먼 곳으로 특산물을 판매하러 다니는 상인의 집단을 말해요. 카라반. 그래서 아까 여기 요게 요게 카라반. 여기 지금 무슨 동물이야? 여기 무슨 동물? 낙타? 낙타들이 이렇게 낙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카라반 상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여? 네. 네. 여기다 이제 물건 같은 거 싣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막에서 여기 카라반 상인들. 어, 카라반 상인들이 이렇게. 근데 요즘은 카라반 하면 여기 카라반이에요, 요즘. 캠핑카 이렇게 하는 거 요걸 카라반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카라반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짐들을 싣고 다니면서 물건들을 싣고 다니면서 장사하던 낙타 등에다 싣고 다니면서 장사하던 그런 사람들을 카라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러한 각종 시장이 있었던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그란드 바자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사람이 드나드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랜드 바자라고 해서 지금도 한국에서는 우리가 바자회를 연다 그런 말 하는데 바로 이 이스탄불의 그랜드 바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바자르에서 이게 이제 시장이 아주 엄청나게 큰 시장. 보여? 네. 여기 엄청나게 여기 많은 그런데 이 그랜드 바자르라는 아주 엄청나게 큰 시장. 12,200개 이상의 그 가게가 이렇게 있는 곳인데 이스탄불, 터키가 어디 있는지 알아? 터키라고 안 해 요즘에는. 나라 이름이 바뀌었어. 뭐로? 트르키에? 트르키에라고 나라 이름 바뀐 곳이 알아? 옛날에는 터키라고 불렀거든? 근데 지금은 터키라고 안 부르고 트리케라고 트리케. 여기가 트리케. 보여? 네. 여기가 트리케의 수도 이스탄불이고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여기 이집트 있고 여기가 이제 중동 지방 그 사이에 여기 트리케가 있어. 여기가 유럽이야. 이 트리케 여기가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곳이 바로 이 트리케야, 트리케. 이 튀르키예 아까 그랜드 바자르라고 하는 아주 큰 시장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시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시장에 가면 먼저 뭘 할 수 있대? 어, 식품 저장고와 냉장고 채우기? 쭉 시장에 가서 뭐에다가 물건을 사다가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잘 놓지. 어? 그래서 가공식품과 빵, 향신료, 음료, 냉장육도 만날 수 있답니다 해서 시장에 가면 어쨌든 이렇게 식품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쇼핑에다가 냉장고에다 잘 채워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뭐라고 돼 있어? 환경보호? 환경보호. 아니, 시장하고 환경보호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여기에 이런 말 나와. 읽어보겠습니다, 다행히. 시장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유통하고 플,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을 적게 사용하도록 권장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적게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게 왜 환경보호일까? 시율이. 에? 왜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을 적게 사용하는 게 환경보호일까? 아, 왜냐하면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음. 다시 재사용할 수 없기도 하고, 아, 이게 없어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음,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사용하는 게 음. 조금 더 환경에 좋아요. 그렇지.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썩지도 않고 태우면 다이옥신 같은 아주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좋지 않아. 되도록이면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이나? 플라스틱 어, 사용하지 않아. 플라스틱이나 비닐 말고 뭐 다른 것들 써요. 다른 게 뭐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물건을 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플라스틱 그 통이나 아니면 비닐에다 담아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종이 가방을. 그치, 종이 그 가방에 넣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장바구니 네. 같은 걸 갖고 다녀야 그래야 거기다 담아가지고 가져오면 일회용 그런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겠지. 자, 근데 이거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시장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유통하고 이건 무슨 뜻일까? 왜 이게 환경보호일까? 지역 농산물을 유통한다는 건 사고 판다는 뜻이거든. 이게 왜 환경보호일까? 음, 음. 자, 시장에 있는 물건을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갖고 오지 않고 저 멀리 있는 데서 갖고 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보기에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오래 걸리는데 그 오래 걸리는 동안에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자동차를 타고 오거나 하게 되면 비행기나 자동차에서 연료를 많이 사용하잖아. 연료를 많이 사용하면 거기에서 가스, 탄소가 많이 배출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 가까운 곳에서 갖고 오게 되면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런 연료를 조금 쓰고 탄소 배출도 안 된다는 거야.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멀리 있는 걸 음, 아니면 가까이 있는 걸 쓰라는 거야. 환경을 보호하려면. 멀리 있는 걸 써야 돼? 가까이 있는 걸 써야 돼? 가까이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것들을 써야 돼.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면 로컬 푸드인데 로컬 푸드. 들어봤어? 시우라? 로컬 푸드. 아, 아니요? 안 들어봤어? 로컬 푸드 영어네, 영어. 한국에서 이렇게 로컬 푸드 운동이라고 불러. 로컬 푸드. 로컬 푸드는 자기 지역의 뭐를 농수산물을 이용하자는 캠페인. 그래, 로컬 푸드. 그렇게 함으로써 멀리서 가져오는 동안에 차나 비행기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 지역의 농수산물을 이용하자라는 그런 운동을 보고 로컬 푸드 운동이라고 해서 로컬 푸드 마켓이 아예 따로 있어. 자기 동네에 건 물건들만 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은 멀리 있는 데서 있는 물건도 가져올까?
가까운 데서 안 쓰고. 좀 더 다양한 물건을 살 그렇지. 수 있게?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한국은 캐나다도 마찬가지인데 열대 과일이 생산돼 안 돼? 열대 과일. 두리안이나 이런 바나나 같은 게 캐나다에 생산이 돼 안 돼? 응? 어? 지율이 어떨 것 같아? 다행히 캐나다에서 열대 과일, 바나나나 두리안이나 이런 거, 망고 이런 거를 키울 수 있어? 아니면 못 키워? 열대 과일을요? 열대 과일은 늘 1년 내내 따뜻한 곳이, 뜨거운 곳이. 안 돼. 캐나다에서 그게 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자기 지역의 농수산물만 생산한다면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바나나나 망고나 이런 거, 두리안이나 이런 걸 못 먹어. 그런 거는 저 멀리서 갖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 캐나다도 그렇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 사계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름에 수박을 먹을 수 있잖아. 캐나다도 수박 먹어 혹시 다인이 시율이? 응. 근데 겨울에는 수박이다. 수박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어, 네. 겨울에는 수박을 구할 수 없어. 근데 응. 다른 따뜻한 나라에서 다른 날씨가 좋은 데서 수박이 거긴 여름이니까 수박을 사오면 우리가 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멀리서도 그런 물건을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 사고 파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그것이 더 싸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고 가는 도중에 탄소 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환경에는 좋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로컬 푸드, 자기 지역의 농수산물을 먹고 제철 음식을 먹자. 제철 음식이라는 게 혹시 무슨 말일까? 시율이? 응? 제철 음식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제철 음식이요? 제철 음식, 제철 과일. 제철 음식이 이제 다 모든 이제 거기에 자라는 과일? 과일이 제철 음식, 제철 과일이 뭘까? 어, 우리, 자, 어, 그, 여기 주변에서 큰, 키우는 과일이요? 제철이라는 말은, 자, 봄에는, 봄에만 열리는 과일, 봄에 있는 나물, 또 여름이면 여름에만 있는 거, 가을이면 가을에만 열리는 거, 겨울이면 겨울에만 열리는 거, 이런 식으로 그 철에만 생산되는 음식이나 과일을 보고 제철 음식, 제철 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딸기는 봄에만 있었거든? 수박은 여름에만 있었고, 근데 사과는 가을에만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마트에 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다 있어. 왜 옛날에는 봄에만 있었던 게, 여름에만 있었던 게,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다 있을까? 1년 내내. 다른 해외에서도 다 아, 가져왔어? 그렇지. 저 멀리 해외에서 수입해오기 때문에 그래. 두 번째 이유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 비닐하우스 알아? 비닐하우스? 네, 온실. 네.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온실에서 키울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과일을 갖고 올 수 있어.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제철 과일이나 제철 과일이 아닌 때 이렇게 키우게 되면, 그 다음에 저장. 사과를 가을에 따가지고, 어, 냉장실에 이렇게 저장을 해. 그랬다가 그거를 봄이나 여름에 팔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1년 내내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어서 좋기도 해. 하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 어떤 점이 안 좋을까? 제철 음식을 안 먹는 음, 다행. 그, 과일을 음, 멀리서 가져와야 돼. 음. 멀리서 가져오는 게 어떤 점이 안 좋은 거야? 저, 가스를 너무 많이 써. 그렇지.
멀리서 가져오는 동안에 운반하는 동안에 가스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또 비닐하우스나 온실을 유지하려면 거기다가 또 거기도 따뜻하게 막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스를 많이 써, 연료를 많이 써. 그다음에 거기서 탄소가 많이 발생을 해. 또 저장실, 냉장 저장을 하려면 그게 다 전기를 사용해. 그럼 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만큼 탄소를 많이 배출해. 이런 식으로 환경에는 별로 좋지가 않아. 반면 우리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건 너무 좋아. 그럼 시우는 어떻게 할 거야? 환경을 생각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제철에만 그냥 그 과일이나 음식을 먹을 거야? 아니면 나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 때나 다 먹을 수 있는 게 더 좋아. 시우는 어때? 네? 시우라? 네? 음. 넌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어떤 걸요? 헐. 다인이는 어떤 선택을 할 거야? 네? 다인이는 어떤 선택을 할 거야? 선생님이 뭘 말했는지 못 알아들었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봄에는 봄에 나는 것만, 여름에는 여름에 나는 것만, 뭐 가을에는 가을, 겨울에는 겨울 이렇게 제철 음식을 먹겠다. 그래서 환경을 나는 지키겠다. 이게 첫 번째 선택이야. 두 번째 네? 선택은 나는 환경을 좀 버리더라도 나는 아무 때나 내가 먹고 싶은 때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음식을 아무 때나 편리하게 먹겠다. 두 번째, 뭘 선택하겠냐? 저는 첫 번째요. 첫 번째, 다인이는. 저는 첫 번째. 그럼 다인이하고 시우리는 뭐 예를 들면 외국에서 멀리서 사온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 철에 맞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만드는 그런 음식이라던가 그런 건 되도록이면 먹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먹고는 싶겠지만, 네. 만약에 이제 환경이 안 좋아지면 어차피 안 자라잖아요, 걔네가. 음, 환경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음. 저는 그냥 철 음식 로컬. 조금 기다렸다가, 그래, 그래, 그래. 다인이는 왜? 어, 저도 그때 먹고 싶겠지만, 음, 그 차를 맞춰서 음. 그때도 과일이 있긴 있으니까 그걸 먹고 기다리면 되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가면 뭐가 있다? 다양한 볼거리. 그 시장에는 구경할 거리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펼치는 음악가와 공예사, 무용가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로코란 나라 알아? 아니요? 모로코 몰라? 모로코의 마라카시에 보면 제마 엘프라 시장이 있고 태국 방콕은 알아? 네, 네. 태국 방콕의 짭짭 시장도 흥미로운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볼티모어에도 역시 이러한 시장이 있어서 볼거리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튀르키 얘기했는데 튀르키 옆에 여기 아프리카 여기가 모로코야. 모로코 보여? 모로코 네. 스페인하고 인접해 있네. 모로코. 이 모로코에도 아까 그 시장이 마라케시 아까 나왔던 이 마라케시에 보면 유명한 시장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국 방콕. 태국은 여기 아시아. 여기가 태국이야. 태국 보여? 네. 태국에 여기 방콕이 또 이렇게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 짜뚜짝 시장이라고 또 이렇게 유명한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유명한 그런 시장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시장이 하는 역할 중에 뭐가 있죠? 커다란, 요리교실. 커다란 요리 교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다행히. 시장 상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음식 재료의 요리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시장에서 어떤 뭐 나물 같은 거 사면서 생선 같은 거 사면서 이거 어떻게 해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면 그 시장 상인들이 이건 어떻게 뭐 데쪄 먹어라, 뭐 쪄 먹어라 등등 그 요리법을 알려준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시우리 시장의 또 다른 역할은 뭐? 네? 시장의 또 다른 역할은 뭐래? 훌륭한 식당? 만 식당 해가지고 여기 스페인의 마드리드 예, 산미겔 시장이는 거기에는 그냥 이렇게 식재료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식재료를 가지고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요리해주는 그런 시장이 있다는 거야. 스페인 마드리드 알아? 네. 네. 아까 우리가 모로코 봤었는데 다시 유럽으로 가서 모로코 봤을 때 모로코 바로 위가 스페인. 스페인의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무슨 도시? 마드리드. 마드리드에 요 산미겔 시장이 유명하다고. 어?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역할을 하는데 시장이? 장소? 아? 만남의 장소? 장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여러 번 만난 사람들이 요리법과 유용한 정보를 나누고 사는 이야기와 마음도 터놓고 이런 부분들이 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단지 시장은 물건만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무엇을 파는지 시장에서 파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에서 뭘 판대? 녹색 채소. 녹색 채소. 여러분들 채소 먹지. 녹색 채소가 팔리고. 두 번째로 뭐? 과일? 과일.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과일들을 팔고. 그다음에 뭐? 색색의 채소? 녹색 채소인데 이제는 색색 채소 해가지고 가지 알아? 가지? 가지 알아? 네. 다이나 가지 알아? 네. 시우리도 가지 알아? 네. 가지와 고추, 호박 등 당근 그런 색색의 채소들을 만든다는 거야. 또 감자와 고구마, 비트 같은 땅속 채소들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들이야. 그다음에 시장에 또 뭘 팔아? 시장에서 뭘 팔아? 고기? 고기, 각종 고기,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 각종 고기도 팔고 또 뭐 팔아? 생선? 시장에서 생선 팔아. 여러분들 캐나다 나왔네. 카나다의 뉴브런즈 워크주의 세인트 존 시티 시장에는 얼음 창고가 남아있다는데 뉴브런즈 워크주 육지가 있어? 캐나다에 실제로? 네. 시리도 알아? 뉴브런즈 육지? 네. 처음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는데 거기에 바로 얼음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생선 파는 데는 얼음 창고가 필요할까? 그거를 밖에다 그냥 두면 상하니까? 생선을 쉽게 상하기 때문에 그 생선 같은 경우는 하고 같이 이렇게 넣어주는 냉동팩에 넣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스즈키 시장이 450여 종 3천 톤 이상의 생선을 사고 파는 생선 시장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걸 파는 시장도 있대. 읽어보겠습니다. 시율이. 파충류와 곤충, 양서류 각각 류와 페류까지 거의 모든 것을 먹어요. 이런 것들을 거의 모든 걸 먹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무분별한 포획과 소비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뭘 먹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뭘 먹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음식들, 곤충. 혹시 곤충으로 된 음식 먹어본 적 있어? 아니요? 메뚜기 튀김 아니요. 없어? 근데 아는 하나 있어. 아는 거. 뭐? 번데기. 어? 번데기. 번데기, 그렇지. 샌드 번데기는 잘 먹는데, 그래서 이제 이른바 식용곤충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들어서 식용곤충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그러한 경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잠깐만. 이런 거, 이런 곤충들을 이렇게 튀겨서 파는 거야. 보여? 요런, 요런 게 식용곤충. 요런 거를 가지고서, 곤충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 요런 게 다 곤충들이에요. 곤충을 가지고서 이렇게, 어, 만들어서 하는 거. 요런 거 먹는 거. 어때? 다현이하고 시율이 주면 잘 먹을 것 같아? 아니야. 다현이 못 먹, 아니요. 요런 식용곤충. 아,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용곤충을 먹자고 캠페인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뭐냐면, 소나 돼지를 키우는 동안에 소, 돼지가 방구를 많이 껴. 거기서 메탄을 많이 발생해서 지구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래서 소, 돼지 말고 대신 아까 저런 곤충을 먹자. 그러면 지구 환경에 오히려 더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어때, 시율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안 먹고 곤충을 먹을 생각이 있다? 아니다. 난 지구 환경이라 하더라도 난 곤충을 먹을 생각은 없다. 시율이는 어때? 뭐, 환경이라면 나중에 환경이 좀 좋아졌을 때 다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니까, 아예 안 먹진 않을 거고, 살짝 줄이면서, 근데 곤충을 먹을 생각이 있긴 한 거야. 환경을 위해서라면. 곤충은 좀, 곤충까지는 아니야? 아무리 환경이라. 곤충까지는 좀, 그냥, 네, 다행이는 어때? 다른 음식들, 다행이는 소고기, 돼지고기 대신에 곤충을 먹자 그러면. 제가 못 먹겠어요. 신이 없어. 그래. 그러한 장벽을 또 이제 허무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다음에 뭘 판대? 향신료와 조미료? 얘기했는데 향신료는 바로 그 맛을 내는 향을 내는 것들이 향신료인데 후추 알아? 네. 그다음에 사프란과 계피, 커민, 칠리페퍼 이런 것들을 보고 향신료라고 해요. 음식에 풍부한 맛을 더하려고 사용하는 향신료. 조미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15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칠리페퍼를 파프리카가 바로 칠리페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향신료와 조미료를 또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팔고 또 시장에서 뭐 판대? 콩과 식물과 그렇지. 곡물? 콩과 식물과 곡물. 그래서 이제 쌀, 보리, 콩, 조, 밀, 옥수수 이런 것들을 다 시장에서 이렇게 팔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파는 게 뭐? 가공식품? 가공식품은 제철 음식이 아니라 이거를 가공해서 예를 들면 말리거나 어? 소금에 절이거나 어? 그래서 이제 뭐 햄을 만들거나 조린 잼을 만들거나 어? 훈제하거나 통조림으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공식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재료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식품을 가공식품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두리안 먹어봤어? 아니요. 안 먹어봐서 다행히 두리안. 어, 잘 기억 안 나요. 선생님이 두리안 먹어봤는데 선생님 두리안 별로 안 좋아하는데 냄새가 좀 이렇게 나서 두리안 썩은 냄새가 나서 썩은 양말 냄새 나는데 두리안 나는데 어떤 사람들도 이 두리안을 맛있다고 잘 먹어. 거미 먹는데 거미 아까 곤충 먹는데 거미. 캄보디아에 가면 스푼 곤충시장에서 거미튀김을 먹을 수 있다고. 아, 마늘 기름에 튀긴 거미는 겉바속촉이 같고 맛있대. 오리 싫어. 혀를 먹는데 중국 사람들은 오리 혀. 오리의 혀를 먹는 중국 사람들. 그것도 말했던 메뚜기. 메뚜기. 우리 한국 사람도 메뚜기 먹어. 옛날에 사람들이 메뚜기 먹고. 보고. 아까 우리 다인이 스시 먹고 왔다는데 그 일본 요리에는 복요리. 복요리 먹어봤어? 이 보고 생선? 다인이 씨, 그게 뭐예요? 아, 복요리 몰라? 보고 몰라? 네? 보고라는 생선이 있어. 이렇게. 불쑥한 뭐가 보고. 이거 부풀어오면 아, 하고 그 독이 있잖아요. 맞아, 맞아. 이거 잘못 먹으면 아, 예. 복요리 있어. 보고 튀김도 있고, 보고 뭐
뭐 구이도 있고 볶음회도 먹고 여러 가지 있지. 그다음에 캐비어. 캐비어는 뭐 캐비어 되게 비싸요. 비싸. 네. 러시아의 캐비어는 철갑상어의 알이래. 철갑상어의 알인데 짝짓기하고 알을 하는데 7년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무척 비싼 캐비어. 그다음에 달팽이. 달팽이 요리 먹어봤어? 발, 프랑스에 가면 달팽이 요리가 아주 유명해. 프랑스 달팽이 요리가 아주 유명한. 저 근데 얼마 전까지 달팽이 키웠었는데요. 달팽이 키웠어. 그래. 그다음에 알팔파 주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대 과일을 섞어서 만든 그런 주스. 새싹채소인 알팔파로 만든 주스가 있다고 그러고 하우카르들 샌드위치 처음 봤는데 하우카르들하고 갈색 물고기들을 보고 하우카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린란드 상어를 약 2달 동안 땅속에 묻은 항아리에 넣고 입구를 돌로 덮어두면 상어가 삭으면 꺼내어 천장에 매달려 말려서 만드는 것들. 우리나라에는 홍어가 있어. 홍어라는 생선이 있는데 그 홍어를 가지고 홍어찜 이런 걸 만드는데 여기 아이슬란드에는 이 하우카르들이라는 그런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거북상? 거북손이라는 것이 있어서 동물이야 동물. 거기서 거북손 요거를 하기도 하고 도마뱀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요리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의 시장이 어떤 시장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는 무엇을 파는지, 또 시장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잠깐만 이제 다현이 생일 몇 시간 남았어? 어, 3시간. 3시간. 3시간 동안 또 뭐 할 거 있어? 하고 싶은 거 있어? 아니에요. 아니야, 끝이야. 다음 주에는 고양이 납치범이라는 동화책이. 고양이 납치범이라는 동화책을 갖고 다음 주에는 고양이를 납치당했어요, 고양이가? 고양이 납치범이라는 책을 갖고 수행하고 여러분하고 다음 주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하고 우리 시울이 14일 남은 생일 우리가 또 한번 15일 남은 생일 한번 또 잘 기다려 보자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월요일 하게 될 것 같다고? 다음 주부터? 그래, 그래. 시울이 그 시간 되는지 한번 잘 의논해 보고 시울아, 응, 잘 지내고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